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일단 클릭해 주셔서 진심으로 이제 감사를 항상 드리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 거는 한 분 한 분 시간 내셔가지고 응원글 달아주시고 뭐 질문도 달아주시고 막 그러시고 어떤 분들은 이메일도 주시고 하시는데 다 모든 분들한테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제가 댓글을 요즘엔 못 달고 있는데 어쨌건 뭐 차후에 이제 댓글을 다시 달아드리기로 할 거고, 일단 이번 영상의 주제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되게 지리하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근데 저는 이제 암호화폐 장세를 처음에 이제 접근했었을 때 사실은 뭐 세계 경제 문제, 뭐 정치 경제 문제 이런 거하고 이제 믹스해서 사실은 저는 항상 결론 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홍콩 사태, 그리고 미중 갈등 하고 주식 시장하고 관련해서, 그리고 암호 자산 시장하고 관련해서 제가 결론 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은 차트리스트들이 주목하는 어떤 그 지지 라인이 있죠.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이 저항선인데, 지금 보면 7,450달러, 7,350달러 이 근방을 이제 일시적으로는 터치했으나 지금 현재 녹고 있는 상태죠. 현재 그렇다고 여기 딱 녹는다고 말하기에는 애매모호하지만 어쨌건 하루 이틀 그 지금 있는 7,100달러, 7,200달러를 지지한 다음에 강하게 여기 나와 있는 7,450달러를 지지를 한다면 또 다른 아마 트렌드 파동이 아마 분명히 나올 것 같고, 일단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이 차트를 그린 사람은 이제 시그널방,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픽방까지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한테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돈을 받고 이제 운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뭐 그렇다고 100% 맞춘다 이런 게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은 픽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직 픽을 해준다는 의미는 사실상 세력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차트적인 관점도 잘 보고 이슈적인 것도 잘 알아야 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저는 뭐 차티스트 위주로 이제 운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다못해 어저께 같은 경우는 아톰 코인이 사실상 어저께 반등 장세에서는 최고 주인공이었고, 최악의 상태였던 거는 어떻게 알고 보면 리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하로 반등이 있었던 거는. 그래서 어쨌건 뭐 아톰 코인을 추천했던 사람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눈여겨보고,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캐시를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퍼센테이지가 뭐 몇 프로 안 오르긴 했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근데 이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지금 현재의 파동, 현재 이제 뭐 7,250달러 그 언저리를 찍고 이제 살살 지금 녹아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7,350달러를 만약에 강하게 7,400달러를 강하게 돌파하면 지금 나오는 파동에서 상승 쪽으로 오파를 그리면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얘기를 한마디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어쨌건 이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올라갈 거야,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그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뭐 사람들 같은 경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저렇게 뭐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확실한 방향성을 일러줄 수 있는 게 사실상 본인이 틀려도 그게 진짜 실력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번 중에 6번, 7번 정도 이상을 만약에 맞춘다면, 6번 이상,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맞춘다면 저는 대단한 실력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바닥에서. 근데 저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실력자죠. 공인되게 전 세계 사람한테 트위터상에서 공표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리플 코인에 관해서 이제 욕을 하는 사람도 많고, 아마 어저께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사람들이 욕을 할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뭐 호재거리 기사가 다른 여타 코인들보다 더 많아. 그것도 사실이야. 근데 예전에 아마 국제 송금 뭐 지불 서비스에 관해서 공표해서 오피셜하게 나온 뉴스 중에 멕시코를 아마 실내로 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향후에 이제 필리핀, 그리고 호주, 브라질, 그리고 유럽까지 경유하는 XRP 솔루션이 지금 워킹되고 있다,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제 송금 연결망이 다 전체가 지금 다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세적인 관점으로만 만약에 보다 보면 아마 지치시고 아마 욕을 더 하실 가능성이 되게 농후해요. 근데 저는 XRP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욕을 할 수 없는 게,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 XRP가 여태까지 해온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전 세계 뭐 국제 송금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머니그램하고 뭐 같이 엮여 있는 커넥션 관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보면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이 왜 리플 코인을 지지하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물론 뭐 저도 포트폴리오에 한 뭐 어느 정도 15%에서 20%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사람들한테 루머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 창펑자오, 여기 바이낸스 CEO가 이제 어떤 얘기를 어저께 남겼냐면, 인도의 리라 있죠. 인도 리라를 인도에 있는 은행 계좌를 바이낸스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바이낸스가 인도 캐시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1.3 빌리언의 사람들이 이제 암호화폐 장세에 더 많이 모여들 거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를 아마 저는 뭐 직접 가봤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대단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아마 뭐 여러 가지 성장면에 있어서는 아마 중국 못지않게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어쨌건 지금 인도에 만약에 거래소가 열리고 계좌가 열리고 그런 거에 관해서 지금 보면 바이낸스가 오픈시켰다는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뭐 광고 차원에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도 뚫었죠. 나이지리아 뚫었고,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향후에 이제 중국이란 나라 그 시장도 만약에 뚫으면 바이낸스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요? 지금도 업비트의 거래량에 사실은 10배가 넘는데 10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그것도 한번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댓글 단 사람 중에 무슨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냐면, 자기가 이제 뭐 예전에 봤을 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암호화폐를 인디아에서 밴시킨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도 맞아요. 뉴스에 나오는 게 보면 뭐 인도에서 밴을 시켰다, 뭐 배척한다, 아니면 또 다시 오픈시켰다, 이런 얘기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건 큰 맥락에서 보면 인프라를 계속해서 이제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계속 구축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돈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뭐 망할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뭐 오르지 않은 리플 코인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블레임하면서 떠나신 분들도 아마 되게 많았고, 지캐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지금 이거를 좀 어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프라이버시를 특화되어 있는 블록체인 어떤 그 코인이다, 막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것저것 다 띄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여기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저는 지캐시 옹호론자는 아니야. 그리고 저도 이거를 보유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라는 데가 전 세계에서 암호자산 운용사 중에는 세계 최고예요. 최강이야. 근데 왜 얘네가 지금 시점에서 왜 지캐시를 이렇게 떠드냐. 그리고 얼마 전에 리플 코인을 막 떠들었죠. 본인들도 지금 매집을 어느 정도 이미 끝난 상태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리플이 됐건 지캐시 같은 경우도. 그래서 향후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고 접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점이 지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한 가지 던지고, 이거는 도널드 대통령이 트윗을 하나 남겼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가 지금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트위터상에 던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의 상황이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가 공고히 다져 나가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찔끔찔끔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미국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거에 관해서 언급을 했어, 어필을 했어. 이건 사실 알고 보면 위험 시그널로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암호화폐 장세만 보니까 금은을 뭐 안 보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골드하고 실버 가격도 비리비리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골드하고 실버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똑같다는 거죠. 코인이 많이 파동을 치면서 모두 오르는 거랑 골드하고 실버도 마찬가지야. 피터 시프트가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대봤자 어차피 똑같은 지금 선상에 있다는 걸 이제 한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어쨌건 지금 주식의 파동이 되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거는 저는 위험 시그널이다라고 이제 한 가지 포인트를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비트코인을 약간 진짜 차트적인 관점에서 진짜 큰 파동의 범위로 보는 거거든요. 뭐 달러로 했을 때 뭐 200불 올라갈 거야, 뭐 300불 올라갈 거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문 오버로드라는 사람이 차트를 이제 그려서 올렸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커다란 삼각수렴으로 이제 보는 거죠. 지난번 전고까지 올라갔을 때 2만 불까지 올라갔을 때랑 이제 같이 거기까지 이제 포함해가지고 이걸 그려서 넣었는데, 이 사람이 보는 구간은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질 거라는 거는 얘기를 해요. 6,000불까지 떨어질 거다. 그 다음에 상승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도 이제 차트 방송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 중에 방향성을 확실히 제시하는 사람도 있고 제시 안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시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사람도 아마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실력자라고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 개인적, 왜냐면 애매모호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본인 말이 조금이라도 맞으면 본인이 대단한 사람인 양 뭐 엄청나게 막 말을 하는 사람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청자가 결국에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어쨌건 지금 보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6,000불까지 다시 떨어졌다가 크게 5파, 마지막 5파는 되게 길게 그리면서 엄청나게 상승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적인 관점에서만 보시고, 자, 도베이 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예전에 카난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엄청나게 마케팅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비트메인을 좀 약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여겨보면서 계속 요즘에 추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저께 밤에 상하이 지방 TV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바이낸스 상하이 오피스에 관한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뭐 대서특필됐다.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이 뉴스를 봤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이낸스 상하이 거래소 폐쇄에 관한 거는 페이크 뉴스였다. 그래서 일부 언론사가 페이크된 뉴스를 보도를 했다. 그래서 그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본인이 동영상을 트위터상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상하이 TV에 나왔다. 근데 그게 페이크, 상하이 오피스 없앴던 게 페이크 뉴스였다. 이 얘기 나온다는 얘기가 뭘까요? 과연 중국 본토에서, 상하이 TV에서. 그 얘기인즉슨 이면에 있는 어떤 그 중국의 민심이나 중국 정부는 사실은 암호화폐에 관해서 오픈돼 있는 입장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진짜 실제로 이게 배척됐었고 만약 그랬었다면, 이게 페이크 뉴스였다 그랬던 게 이 뉴스가 공중파에서 나올 수가 없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뉴스에 휘말리지 말자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중국에서 암호화폐 장세에서 어떻게 움직일지에 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 온기 퍼질까? 11월 26일자 날짜에 이게 오전 7시 30분에 이 뉴스가 나왔어요.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본인이 직접 정고점을 계속 갱신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그 뉴스까지 이런 얘기가 나와. 사실은 이게 위험 시그널이에요. 제가 암호화폐 장세랑 이거랑 이제 보는 이유는 디커플링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양보했다, 1단계 무역 협상 끝나나, 그래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미국부터 뭐 나스닥, 뭐 다우존스, 뭐 S&P 500 지수가 막 훈풍이 도니까 한국 주식시장도, 전 세계 주식시장이 막 훈풍이 도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중 무역 갈등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역 협상이 끝날 것 같다라고 말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제 사건 문제가 진전되고 1단계 무역 협상이 타결되고 있어서 그게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관세 철회가 가능성 낮아서 경제에 도움될지는 의문이다라는 얘기로 이 기사는 이제 끝을 내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나바로 백악관 변호사들 홍콩 인권법안 검토 중이란 얘기가 나와요. 미중 무역 협상은 진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 여기 이게 안 좋은 악재 뉴스가 하나 딱 던져져요. 미국 백악관 변호사들이 지난주 하원에서 통과된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이 24일 날 밝혔다.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은 상원에 이어 지난 20일 하원에서도 417대 1로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경우 미국 정부는 홍콩 내 인권 침해와 관련된 홍콩과 중국 정부 관리들에 대한 경제 제재와 함께 매년 중국의 자치구역인 홍콩의 특별 지위 대우 부여를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대충 우리가 그러니까 짐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서명을 하면 결국에는 미국에서 다시 태클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홍콩에 취하는 입장에 관해서 중간에 본인들이 태클을 거는 거죠. 그럼 중국에 또 이게 만약에 미중 무역 갈등이 또다시 합의가 아니라 다시 이게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더 웃긴 건 뭐냐면 홍콩 민주파 승리에 입담은 중국 관영 언론, 폭도들 기세 등등 말라 경고도. 중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제 홍콩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폭도로 칭하고 있어. 좀 약간 너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편으로 봤을 때. 왜냐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러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뭐 시위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거기다가 시진핑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냐면 외주,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그 압력 단체가 입김을 가해서 지금 홍콩이 민주파가 이번에 승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인즉슨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이거에 관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야. 결국에는 미중 무역 갈등이 흉기가 도는 것 같이 가지만 결국엔 이게 파기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또다시. 그러니까 그거 갖다 계속해서 장난질을 계속 치는 거예요. 뭐 미중 무역 갈등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에는 홍콩을 중간에다 놓고 그거 갖다 또 이제 장난질을 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거꾸로 질 수밖에 없어. 근데 주식시장이 일단 살아나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홍콩 주식시장도 다시 살아나는데 거기에다 일조를 하는 게 한 가지 뭐냐면 알리바바가 26일 날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더 나아가서 바이두까지 거기 상장할 거란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근데 알리바바가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면서 시티그룹하고 JP모건이 이제 상관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본인들이 이제 투자 지분을 투자할 거다 이런 얘기도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럼 바이두도 들어가. 그러니까 향후에 예를 들어서 화웨이까지 만약에 홍콩 주식시장에 만약에 거기에 입성을 해. 그럼 또 어떤 일이 또 발생될까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상태가 지금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이제 끝으로 결론지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홍콩이란 나라를 중간에 두고 또 이제 본인들이 아니라 또 이거 갖다 또 장난질을 하는 거죠. 중국이란 나라, 미국이란 나라가. 근데 대중들은 거기에 뭐 있어서 중간에 피해보는 사람들은 결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거나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거나 결국 피해자들은 대중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큰 흐름의 맥락에서는 결국엔 미중은 결국에 같이 악수를 할 수 없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선 그래요. 중국이 뭐 여러 면에서 본인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미국에서는 더 많이 뭐 제재를 하려고 그러고 그거를 억누르려고 그러고 분쟁이 계속해서 커지면 커질 수밖에 없지. 어떻게 여기서 중간에 뭐 손을 잡고 뭐 무역 협상이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결국에는 전 세계가 그것을 통해서 미중 무역 갈등을 통해서 전 세계 뭐 여러 가지 전 세계에 있는 통화들이 결국에는 파괴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뭐 중국 위에나 결국에 최후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인 달러 같은 경우도 저는 지위가 공고하지 못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지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거죠.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엔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뭐 올해 연말까지 뭐 주식시장이 공고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기관 투자가들이 어느 정도 뭐 지금의 뭐 지리하게 막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암호화폐 장세에 몰려와야 결국에는 뭐 암호화폐 장세가 상승하지 뭐 개인들이 뭐 어떻게 보면 코 묻은 돈이죠. 기관 투자가들한테는. 그거 뭐 조금 찔끔 뭐 비트코인 몇 개 샀다고 그래서
이게 뭐 큰 파동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불장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차트적인 관점에서 아까 여러 가지 보여드렸다시피 며칠 안에 이제 그게 결정되겠죠. 파동이. 그래서 만약에 전저점이 6,000달러대까지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그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안전하게 내가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6,200달러, 6,300달러? 거기가 마진 5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 캐시로 약간 베네핏을 취하긴 했지만 어쨌건 뭐 여러분들도 뭐 이런저런 지금 경제 상황하고 아마 보시면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언제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신 하루 되시고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